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제일 없을 시간인 일요일 오전쯤, 그러니까 남편이 속한 동호회가 다른 산을 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물건 정리를 좀 해볼까 싶어서 일어났는데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119입니다. 김대성씨 부인이십니까? 119와 남편의 이름이 엮인 건 처음이었기에 때문에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사고가 단단히 났구나 하면서 남편이 죽는 상상까지 했다니까요. 낙상사고입니다.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금간 곳도 많고요. 보호자분이 와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서 남편이 있다는 곳까지 갔습니다. 택시기사님은 타 지역까지 간다고 하니 조금은 당황하시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만큼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택시비로 몇십만원 쓰는 건 아깝지 않았어요. 그날 택시비가 한 20만원은 나왔을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정말 사지는 물론이고 목에까지 기부스를 차고 아프다 죽겠다 하면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눈물이 터져서는 남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왜 울고 그래? 울지마 라고 하면서 저를 다독여 주는데 뭐랄까요?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분명 저를 달래주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뒤가 구린 느낌이 들었달까요? 눈물을 닦고 보니 옆 침대에 처음 보는 아줌마가 등산복 차림으로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줌마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남편은 저를 향해 다급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같은 등산동호회 회원분. 아, 이분은 왜 여기에?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는데도 그 여자는 저를 째려보더니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도둑이 지발저리는지 여보, 나 알지? 나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트로트 가수 한답시고 돈 몇천 날린 거. 그게 시간이 지나도 여보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그게 항상 마음에 한 구석이 남아 있었어. 사실 등산 동호회 나간 것도 건강도 건강이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내 우울증에 좀 도움이 될까 싶었던 것도 있었지. 그러다 옆에 있는 저 아줌마를 만나게 된 거야. 뭐라더라?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쫄딱 망했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어. 근데 저 아줌마가 확 죽어버리고 싶다면서 나한테 같이 죽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막 묻지도 않은 말을 횡설수설 떠들어대는데 그 와중에도 죽고 싶었다는 남편의 말이 정말 의아하게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조금도 우울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고 십몇 년은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저에게 아직까지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쉽사리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니 일단 성심성의껏 듣는 신용은 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 아줌마랑 정상까지 딱 올라갔지. 그런데 하늘에 여보 얼굴이 막 아른거리는 거야. 아직 애들도 다 키우려면 멀었고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인데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 아줌마를 설득을 했지. 저 같이 내려갑시다. 죽으면 인생 끝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그래서 같이 급하게 하산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조난을 당한 거야. 전화기가 터져서 망정이지 당신 남편 오늘 진짜로 골로 갈 뻔했다니까. 남편의 얘기를 듣는 저는 점점 동태 눈깔이 되어갔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아줌마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썩어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팔짱을 끼고 다 떠들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불안한 기색을 숨기면서 왜 그래 여보? 하더라고요. 그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아줌마가 제 맞은편에 서더니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까 별 등산 동호회가 아니라 자살 동호회였니? 야, 바람을 피우려면 머리라도 좀 좋아야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설마 했는데 옆에 누워있던 아줌마는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남편을 위해 오랜 시간 참아줬고 이젠 좀 사람 고실 하는 것 같아서 행복했는데, 남편 아플 때는 빨리 나으라고 매일 힘든 몸 이끌고 새벽 기도까지 나갔었는데 은혜를 왼수로 아주 야무지게 갖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저를 똑똑히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도 아줌마 남편이랑 바람 피운 년이라 잘한 건 없는데 내가 그래도 한때 좋아했던 놈이 이렇게까지 머리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더니 남편의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아니 자영씨, 나 아파. 야, 너는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태평하게 누워있고 싶니? 그러니까 내가 모텔 가서 하자고 했잖아. 어느 미친놈이 산에서 그 짓을 해. 남편은 상간녀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았고 저는 넋이 나가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그래도 20년 가까이 남편이랍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줬더니 아주 불륜으로 장렬하게 마침표를 찍는 남편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모르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네 수많은 아주머니들과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었고 상간녀한테 얻어맞고 있는 것도 굳이 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혼 소송을 하려면은 뼈도 붙여주고 퇴원시켜줘야 했으니 원무과로 향했는데 아까 병실에서 봤던 한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 간호사는 제 눈치를 보더니 저를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갔고 더 과관인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기 산에서 굴러떨어지신 남자분 아내 되시는 분 같아 보여서요. 옆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분이랑 같이 구조되셨는데 알몸으로 구조가 되셨다네요. 저는 치료만 해드리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남편분 외도하시는 걸 눈 감고 지나가기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어쩜 파도 괴담만 나오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성욕에 눈이 멀면은 벌건 대낮에 산에서 그 짓을 할 생각을 하는지 이혼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다시금 느끼면서 수납을 하러 가려는데 웬 덩치 큰 아저씨 한 분이 씩씩거리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연놈들 어디 갔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 상간녀의 남편 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긴 싫어서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는데 상간녀의 남편은 제 남편에게로 달려가더니만 냅다 얼굴에 주먹부터 꽂더라고요. 눈치는 또 빨라가지고 지가 맞을 줄 알았나 봅니다. 사지에 기부스를 한 양반이 몸을 일으키더니 상간녀의 남편한테 손사리를 치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그런다고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타박상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의 연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팅팅 보는 걸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얻어맞으면서도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용케 알아채고는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그랬어요. 에휴, 원래 못난 인간이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통원 치료를 받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몇 주 더 걸렸고 저는 남편이 퇴원을 하자마자 이혼 서류를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한순간에 욕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조강지쳐도 버렸던 놈이 여보, 내가 그때 말했잖아. 산에는 죽으러 올라갔던 거라고. 당신이 생각했던 그렇고 그런 일 진짜 맹세코 절대로 없었어. 그 여자 얼굴 봤지? 당신이 100배는 예쁘잖아. 내가 그런 당신을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워. 여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나 당신 없이는 진짜 절대로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저밖에 없다고 아주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몇 번을 봐줬는데 뭘 또 봐주겠어요?
사람 고쳐 쓰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새 사람 될 때까지 제가 참고 기다려줄 의무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마음이 놀랍도록 조금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도 저한테 했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그놈이 선임한 변호사도 표정이 떨떠름한 게 변호하기를 포기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조난된 남편과 상간녀를 고주한 고조대원이 증인석으로 나와서 둘이 알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다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으니까요. 산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위를 참으려고 그렇게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개소리라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알 거예요. 추워서 부둥켜 안고 있을 거면은 옷은 왜 팬티까지 싹 다 벗고 있었던 걸까요? 1심은 당연히 남편이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네요. 남편은 항소를 한다는데 뭐 결과가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은데 남편 때문에 괜히 힘만 빼고 있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정말 꼼꼼하고 철두철미하신 분인데다 남편의 귀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없지만 그놈이랑 하루빨리 부부라는 인연을 끊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생기네요. 남편이란 작자는 태원과 동시에 쫓겨나 연식 30년이 넘은 낡은 빌라에 월세 주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자업자득이죠. 요새 트로트 열풍 불기가 시작되면서 트로트 앨범 만든다고 설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젠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위자료도 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제각각이지만은 제 남편이었던 그놈처럼 막 사는 놈도 없을 거예요. 물론 제가 당연히 승소하겠지만 꼭 승소하시라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 힘이 불쑥 샘솟을 것 같네요. 아무리 제가 이기는 싸움이라지만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